그래서 629페이지 95에 그래서 952.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먼저 쭉 다 풀고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 거 다 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프린트로 대신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에 지금 있는 게 88회까지 있어요. 88회까지 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유인물로 프린트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29페이지 1번 보시면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 아닌 거죠. 그래서 계속 기업하고 기업은 실체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간별 보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발생주의는 저쪽에서 보는 겁니다. 발생주의는 저기 손익계산서. 그래서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아니에요. 발생주의는 저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2번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2번하고 참고로 저기 5번 요거 두 가지 이게 2번하고 5번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2번은 계산 문제로 나온 거고 5번은 말로 나온 거죠. 그 차이점밖에 없고 거의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29페이지 2번 보시면 일단 재고자산이 얼마가 있었대요? 200. 그 다음에 미착상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적지 인도조건하고 도착지 인도조건. 이렇게 미착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조건은 말 그대로 선적했을 때, 그 다음에 도착지 인도조건은 뭐 했을 때요? 도착했을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했죠? 그러면 선적지 인도조건으로 매입했으면 이거는 운송하고 있으니까 선적한 거잖아요. 선적했으면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예요. 그래서 15만원. 그 다음에 시송품은 상대방이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매출이 됩니다.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40%는 소비자가 표시했죠. 그러면 몇 프로는 표시 못했죠? 60%는 표시 못했죠? 60%면 얼마예요? 30.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재무회계에서는 할부 판매는 무조건 인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문제예요. 부가가치세에서 단기 할부 판매는 인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하기로 한대요? 받기로 한대. 이게 회계냐 세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할부 판매에 따라 고객에 인도하였으나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음. 회수되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회수되는 거랑은 상관없고, 인도했잖아요. 인도했으면 다 뭐 한 거예요? 판매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팔렸으니까 더하거나 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적송품. 그래서 적송품을 다른 말로 위탁상품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근데 거기 보시면 40만원 중에서 75% 팔았죠? 그럼 몇 프로 못 팔았죠? 25%. 그러면 얼마 나와요? 10만원 나오죠? 그래서 여기 얼마요? 10만원. 그래서 정답은 255만원. 몇 번이요? 2번.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거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3번 보시면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가증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지분증권 투자에 대한 현금 배당. 요거 우리 배당금 받으면 뭐라 그러죠? 배당금 수익이라고 합니다. 얘는 영업 외 맞아요.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매도 가능 증권.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어디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기타 포괄은 어디예요? 자본이죠. 그래서 2번은 맞고, 당기순이익엔 영향 없어요. 왜냐하면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못 빼는 거죠. 비용 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본은 영향이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 그래서 시장성이 있다 그러면 단기매매 증권.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다 그러면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근데 거기는 무슨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4번도 좀 잘 봐두세요. 4번은 여기로 잠깐 들어와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일반 전표 들어오셔서 날짜는 그냥 1월 1일로 할게요. 1월 1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매도라고 치시면 매도 가능 증권이 2개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으세요? 2개. 그래서 위에 거는 1년 이내고요. 밑에 거는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 그 위에 거는 1년 이내, 밑에 거는 1년 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동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요? 틀린 거.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유형 자산을 외부 구입한 경우 취득 시 부대 비용. 우리 이거 많이 설명드렸었죠. 매입 시의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 원가 처리한다 그랬죠? 근데 거긴 뭐라고 써 있어요? 세금과 공과.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한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부대 비용 맞습니다. 이거 분계 문제에서 몇 번 풀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4번 유형자산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맞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설계한다는 얘기는 이거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것도 매입과 같은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5번 위탁 판매는 누가 팔았을 때라고요? 수탁자가 뭐 했을 때요? 판매했을 때.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시점. 그래서 몇 번이 틀리신 거예요?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맞고, 시용 판매는 구매 의사. 그 다음에 상품권은 상품권을 뭐 했을 때요? 회수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거 잘 좀 봐두세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원가의 개념 설명이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1번 보시면 통제 가능 원가. 이 통제는 누가 하는 거냐면 경영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매몰 원가. 우리 이거는 많이 본 적 있었죠. 그래서 매몰 원가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발생한 거. 언제 거라고요? 옛날 거. 그래서 옛날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몇 번 맞아요?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이상 선택 방법이 있을 때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 거예요? 큰 거. 그 다음에 4번 관련원가. 관련원가는 말 그대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차이가 나는 원가. 차이가 나는 원가는 뭐라 그러냐면은요, 차액 원가라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뭐 난다? 차이가 난다. 그래서 무슨 원가라고 한다고요? 차액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은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 몇 가지 있었었죠? 3가지 있었었죠.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3가지.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뭐요? 복잡.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단계배부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배부되는 건 다른 쪽에 배부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냐면 이게 처음에는 다 배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부만 배부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시면 처음부터 배부 안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은요, 직접은 다른 데는 안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상호배부법은 순서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순서하고 상관이 있는 건 무슨 배부법이에요? 단계 배부법이죠.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우리 상호배부법이 가장 정확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뭐 한다? 고려한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안산양. 그래서 이거 맞추시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입선출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은 말 곱하기 그 다음에 1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뭐요? 당. 그래서 공식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완성품 한산량 물어볼 때 뭐만 적는다고요? 분모.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완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완이 없죠. 그러면 T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T자 가셔서 제공품 수량이라고 우리 외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잘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요게 요 문제 나오면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공품 수량은 기초 제공품 단기 착수량, 완성품 수량,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1년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하고 계시고요. 회계는 최근에 좀 안 내는 추세인데 세무는 그 전부터 그냥 꾸준히 냈었어요. 그래서 기초가 400개.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기초가 400개고 단기 착수 몇 개예요? 5,000. 그래서 단기 착수가 5,000개. 그 다음에 완성은 모르겠고 기말이 몇 개예요? 2,000개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몇 개죠? 3,400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먼저 구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성품 한산량이니까 완이 몇 개예요? 3,400개.
400개, 말이 1000개. 잠시만요. 5400개의 착수, 기말 2000이니까 3400.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재료비죠. 예, 재료비는 무슨 투입이에요? 전량 투입이에요. 그러면은 곱하면 안 되죠. 그래서 2000개. 그 다음에 기초는 몇 개예요? 400개죠. 그러면 몇 개 나와요? 5000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요거 기억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요거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잘 기억 좀 해주시고. 됐습니까? 네. 오랜만에 풀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다음에 뭐 하면 돼요? 맞추면 되죠 뭐.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고 다 그런 건데요. 그 다음에 9번 요거는 배운 적은 없어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연산품. 연산품은 말 그대로 연속으로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으로는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물량기준법이 있다. 요거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는 배운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교재 다 뒤져봐도. 연산원가는 없어요. 저희 교재에는. 그래서 이런 거는 저기 틀리라고 주는 시험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안 나왔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 2번 결합원가의 배분은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2번이세요. 원가 통제의 목적이나 투자 의사 결정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배운 적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답 위주로만 보세요. 뭐 위주로만 보시라고요? 답. 그 이상도 이하도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런 거 나올 확률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아요. 그 다음에 3번 결합 제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판매 가치가 큰 제품을 주산품이라 하고 판매가 작은 제품을 뭐라 그래요? 부산품.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면 완벽히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우리 참치 있죠. 참치. 그러면 요즘에 보면은 참치 횟집들 많잖아요. 그러면 참치가 주산품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판매 가치가 뭐하죠? 높죠. 그 다음에 요즘 뭐 조금 비싼 거 참치 시키시면은 참치 머리 해체쇼 같은 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죠. 그런 게 이제 부산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도 판매하긴 하잖아요. 근데 주된 거는 참치회가 되겠죠. 참치 몸통에 있는 거. 그래서 판매 가치가 작은 걸 뭐라 그래요? 부산품이라고 합니다. 그거 맞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 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없는 결합제품이 있을 때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저희가 이 파트는 아예 배운 적이 뭐예요?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답 위주로만 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 왜 내요? 우리 뭐 하라고요? 틀리라고. 그래서 평균 시험 보실 때 한 많으면 3개 적으면 한두 개 정도는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시험 내시는 분들도 새로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한두 개 정도는. 그 다음에 10번은 여긴 좀 말장난이 있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아래 자료에 따라 당월에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기말 제품에다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요. 저기 박스 안에 보시면 총에다가 밑줄 치세요. 총 나오면 긴 거라 그랬나요? 짧은 거라 그랬나요? 짧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기초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제품, 제조원가. 무슨 제공품이요? 기말 제공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당월 기초 대비 기말 제공품 재고액에 감소했대요. 그래서 얼마 감소했대요? 38만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기초가 38만원이면 감소했으니까 기말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제로가 돼야 되죠. 그래서 둘이서 얼마만 차이 나면 돼요? 38만원만 차이가 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총 얼마예요? 312만 4천원.
우리 딴 건 몰라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라고요? 같아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380,000,3124,000 그 다음에 빼기 기말은 빵이었죠? 그러면 얼마가 되세요? 350만 4천원. 그래서 350만 4천원. 그 다음에 이제 제공품으로 끝이 아니죠. 어디까지 가셔야 돼요? 제품까지. 왜냐면 기말 제품 구하라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제품은 기초 제품,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그래서 단기 제품이 350만 4천원.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제품이요? 기말 제품.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보시면 거기 보시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전월 기말 제품이라고 보이세요? 네. 전월 기말은 당월에는 뭐예요? 기초예요. 왜냐면 작년 거 마지막은 올해 거보다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초에다가 얼마 입력하셔야 돼요? 62만원. 그 다음에 제품 매출 원가 얼마래요? 362만 4천원이라고 거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계산기가 필요하죠. 62만원 더하기 3504 빵빵빵 빼기 3624 빵빵빵 빼면 얼마 나와요? 50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0.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꼭 한 번씩 더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하시고 이상하시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요거는 배운 적은 없는데 앞으로 문제 푸시다 보면은 종종 보실 거예요. 뭘 보실 거냐면 거기 지금 보시면 기타 소득증 과세 방법이 다른 거 물어봤죠. 우리 과세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는 세금 내면 땡. 종합과세는 합쳐서 다시 뭐 해야 돼요? 세금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1번입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 1번에 뇌물이라고 있죠. 네, 뇌물 뭔지 아시죠? 잘 봐주세요. 근데 우리 잘 봐달라고 할 때 뇌물 줄 때 세금 띄고 주나요? 아니죠. 그러면 뇌물은 무슨 과세예요? 종합과세예요. 설마 세금 뇌물 주면서 1,000만원인데 세금이 200이라 800만 준비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왜냐면 뇌물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권당첨금. 복권당첨금은 우리 돈 받으면 땡이라 그랬죠? 그걸 무슨 과세라 그래요? 분리과세. 그 다음에 3번 승마투표권. 예, 요거 이제 말 경주하는 거 있죠? 예, 요것도 분리과세예요. 왜냐면 돈 주실 때 뭐 띄고 주세요? 세금 띄고 줍니다. 왜냐면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여기에. 그럼 이분들 돈 주고 나면 이분들한테 세금 걷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왜냐면 돈 받아갖고 다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니신 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예요? 다 쓰고 말죠.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마투표권도 분리과세. 그 다음에 배운 적은 없는데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로 받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무슨 과세로 보는 거예요? 종합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시험 문제 뇌물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뇌물 받으면 종합과세, 분리과세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뇌물 얼마 줬는지 국가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제 내는 거냐면 걸렸을 때. 네. 솔직히 뇌물 받은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뇌물 받은 거 걸릴 때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뇌물 받았다 걸리면 뇌물 관련돼서 환수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뇌물 관련돼서 벌금 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뇌물 받은 거에 대해서 세금도 내셔야 돼요. 왜냐면 그거 받아서 썼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뇌물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돼서 모두 내셔야 돼요. 세금도 내셔야 됩니다. 왜요? 돈 벌었으니까. 벌었으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번은 아마 부동산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맞추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용어 많이 씁니다. 부동산 관련돼서 용어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요. 1가구 2주택. 그래서 유일하게 이 그 부동산 관련해서만 원래 개인 단위가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관련돼서 이 몇 주택이냐 이거 할 때만 뭐예요? 개인 단위가 아니고 그 가구 단위로 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세대를 달리해서 살아도 뭐예요? 한 가구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문제가 있을까봐 뭐 해버리죠? 아예 이혼해버리죠. 네, 일명 위장이요. 들통나면 이제 저기 뭐냐 저거 되는 거죠. 압류되고 아니면 이제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위장이혼했다 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뉴스 보다 보면은 서울에 그 38기동대라고 있어요. 밀린 세금 받는 분들. 네, 그분들 TV에 나오면 맨날 위장이혼한 사람들 걸려요. 대부분 다. 왜냐면 나는 돈이 없어. 근데 어디를 가네? 그 쫓아가 봤더니 옛날 배우자가 사는 집이야. 네, 그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TV에. 그게 다 위장이혼하는 거예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러고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저기 뭐냐 며느리하고 사위는 또 잘 들어와요. 그래갖고 어떤 마인드로 사냐면 나중에 벌 받을 거라고. 지금 시대에는 벌 안 받더라고요. 왜냐면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지금은 벌 안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나중에 벌 받으라고. 전 항상 그 생각으로 살거든요. 착한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라도 복 받을 거다. 본인은 못 받아도 본인 후세에라도. 그리고 나쁘게 살면 지금 나쁘진 않아도 나중에 후세에라도 뭐 될 거다. 나쁘게 될 거다. 안 그러면은 못 살 것 같아요. 이놈의 세상. 그러면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다 사기치고 그래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4번 보시면 9억 원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우리나라 세법에서 9억 원을 무슨 주택이라고 하냐면 고가주택이라 그래요. 비싼 집. 그래서 9억이 넘어가면은 세금적인 혜택을 안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1가구 1주택이 월세 놓는 건 비과세거든요. 세금 안 걷어요. 근데 9억 넘는 주택을 월세로 놓는 거에 대해서는 뭐 걷도록 되어 있어요? 세금 걷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9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 언저리에 있는 집들 있잖아요. 뭐 8억 얼마에서 9억 얼마 이런 데들은 소송도 걸어요. 우리 9억 아니다. 8억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너무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 왜냐하면 높으면 높을수록 뭐 보유세도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네, 뭐 종합토지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거 재산세나 이런 것도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소송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어떤 분이 문제냐면 그 과세 구간에 걸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올라가면은 더 내야 되고 내려가면 덜 내도 돼. 이런 분들이 이제 소송을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거기 결과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그 9억이라는 기준 정하는 게 뭐고 공시지가인가? 일반적으로 그걸로 보죠. 네. 그 다음에 13번은 배운 적은 없고요. 이거 나쁜 문제예요. 시험에 나오시면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안분계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만 기억하실 거예요. 안분계산 나오면 얘를 기억하세요. 숫자 5. 몇을 기억하라고요? 5. 5하고 연관성이 많아요. 그럼 거기 보시면 5 아닌 숫자 하나 있죠? 몇 번이요? 5 아닌 거. 1번에 있잖아요. 몇 프로라고 있어요? 3%.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얘는 이렇게밖에 기억할 수 없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2번, 3번, 4번 있죠? 이거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몇만 기억하세요? 5. 그거 이외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맞추려면 외우면 되는데 이거 아니어도 우리 외울 거 너무 어떻죠?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외우는 거 그렇게 권장드리는 편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영세.
그래서 우리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영세는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예요, 수출 거래예요. 수출이죠. 그래서 1번에 재화의 수출, 그 다음에 2번에 국외 공급, 3번에 내국 신용.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이거 국내예요, 국외예요? 국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15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이거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건 회계 때도 여러 번 풀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왜냐면 우리 영세의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구매 확인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매 확인서는 뭐 발행하셔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1번에 보시면 수출 있죠? 네, 수출은 뭐 발행 안 한다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냐면 수출이라는 게 외국 회사랑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용실은 소비자랑 거래하는 거라 안 되고요. 의제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면 발행할 수 없다. 그리고 이론은 절대 쉽지 않아요. 진짜 이론은 많이 풀어보거나,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시험날 그분이 잠깐 왔다 가셔야 돼요. 누구요? 찍신이라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분이 잠깐 강림하셨다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개에서 5개까지 찍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서 한 반타작 정도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5개 찍었다 그러면 2-3개 맞아야 되고, 3개 찍었다 그러면 1-2개 맞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찍으면 맞을 확률이 현저히 낮죠. 아니면 저처럼 정 못 찍겠으면 하나 준비해 가시라니까요. 주사위. 1, 2, 3, 4만 한 다음에 굴려요. 그냥 나오는 대로 찍어요. 이건 진짜 운에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좋진 않죠. 그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실무시험. 그래서 원래 자격증을 제일 쉽게 따는 방법은 이게 가장 쉬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결산을 최대한 많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그거 다 맞으면 웬만하면 합격합니다. 그거 3가지만 다 맞아도.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네, 쉽진 않아요, 그게. 근데 불가능한 얘기도 아닙니다. 좀 시험 조금 쉽게 나오면 그래도 다 맞을 확률이 아예 제로는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6월 5일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영업부 직원. 그래서 영업부 직원들이 뭐 드셨어요? 네, 토스트 드셨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800번대 복리 후생비 22,500원. 그 다음에 현금 드렸죠? 그리고 영수증 얼마까지는 괜찮다고요? 3만원까지는 괜찮아요. 얼마요? 3만원. 3만원 넘는 거 영수증 받으시면 가산세 냅니다. 저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얼마까지라고요? 3만원. 이론에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뭐 3만원 좀 기억하세요. 예? 여기 지금 이거 영수증 받았잖아요. 여기 지금 얼마라고 써 있어요? 예, 22,500원이면 가산세 안 내요. 그 기준점을 국가에서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3만원까지는 일반 영수증도 된다. 그 대신 3만원 넘으면 증빙으로 받아야 돼요. 예. 왜냐면 이 영수증이라는 건 단점이 하나 있어요. 국가에 신고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막 100만원, 1000만원 인정을 해줘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없는 비용을 많이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덜 줄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 3만원 넘는 거는 증빙으로 받아. 그러면 가산세 안 내도 돼. 이렇게 만든 이유는 예, 결론적으로는 세금 덜 내려고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예,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도 잘 만나셔야 돼요. 사장님이 너무 모르는 사장님 만나시면 막 몇백만 원어치 써놓고선 영수증 던져주고 가요. 그리고 격리 직원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거를 짜잘하게 쪼개갖고 만들어야 돼요. 다른 영수증으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좋은 건 사장님이 어느 정도 알아서 금액이 3만 원 넘어가 그러면 뭐 카드를 긁는다던가
현금 줬으면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세금 계산서를 받는다던가 이러면 좋은데 종종 그 무대포 사장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장님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만 열심히 써. 그리고 영수증으로 막 몇백짜리 끊어와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하는 사장님 만나도 골치 아픕니다. 너무 많이 알면 또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저걸 저렇게 하냐 그래서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아예 무지하신 사장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는 사장님이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 알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 일할 때 한 분이 취업하신 다음에 놀러 왔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미치겠다고 사장님 때문에. 그 왜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 프로그래밍 회사였거든요. 사장님이 맨날 숙제 내준대요. 회계 말고 엑셀로 문서 만들어 갖고 오라고. 그리고 문서 만들어 갖고 가면 왜 여기에다 함수 안 썼냐, 여기에다가는 왜 이거 안 했냐, 맨날 지적질 해갖고 짜증나 죽겠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나를 괴롭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신다고. 그 다음에 6월 10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단기 대여금. 그래서 보시면 단기 대여금이잖아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면 얘가 기억나셔야 돼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6월 10일 일단 대변의 단기 대여금 얼마예요? 500 보영. 그 다음에 찾으셔야 되죠. 어디 가서 찾으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요? 학계전에. 뭐 딴 데 가서 찾아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며칠이요? 10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얼마 있죠? 300. 그래서 대손충당금 300인데 요 대손충당금은 어디 거예요? 네, 단기 대여금 거죠.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각비 얼마요? 200. 되셨죠?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여기에 키포인트는 얘 기억하는 거예요. 기타 쓸 거냐 대손 쓸 거냐 그게 이제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7월 8일 SG화재 차량보험료 230만원을 무슨 예금이요? 보통예금. 그 다음에 이 중에서 65만원은 판매부서. 그래서 판매부서의 보험료 65. 그 다음에 뭘로 드렸어요? 보통 예금 230.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조죠? 500번대 보험료 200이 아니고 165만원. 뭐 요거는 맞추라고 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 나오면 본인도 아시죠? 이 정도면은 다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분계. 그러니까 딱 나올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론이 어려우면 실기가 조금 할만하고요. 이론이 쉬우면 실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이 쉬운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실기는 어느 정도 틀리는 점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어느 정도 그 중간 지점이 잡히는데 이론은 널뛰어요. 잘 볼 때에는 막 10개도 맞았다가 12개도 맞았다가 망할 때에 막 5개도 맞았다 이러거든요. 좀 높낮이 폭이 좀 심해요. 원래 이론 자체가. 그래서 실기 쪽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실기가 조금 더 어려운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론이 좀 쉽고. 그 다음에 4번은 장기차입금 2002죠. 만기일. 그 다음에 무슨 예금에서 드렸어요? 보통예금 1900. 나머지는 면제받았대요. 면제받았다. 채무 면제 2.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에 10월 31일 임차 보증금 1500. 왜 차변이냐면 얘 자산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뭐요? 증가. 동국. 그리고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보증금 나오면 무조건 거래처 적으세요.
뭐가 나오든 임차가 나오든 임대가 나오든 보증금 붙으면 무조건 거래처 쓰세요. 왜냐면 이 보증금이라는 건 줬다가 받는 거고요. 받았다가 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꼭 거래처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먼저 준 거 있었죠? 선급금 얼마 있었어요? 500 동국.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죠? 보통 예금 1000.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헷갈리시면 거기 지문에 써 있잖아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10월 1일. 그럼 여기 가서 보세요. 그러면 여기 무슨 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급금. 이렇게 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에 날짜 줬다는 얘기는 그 날짜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날짜 갔는데 없어. 메인 매출 전표 갔는데도 없어. 그러면 그거 모두 정답이에요. 예전에 수강생이 한 명 잡은 사람 있어요. 그 결산 문제로 현금과 부족 문제가 나왔거든요. 합산 들어갔는데 현금과 부족이 없어요. 등록되어 있는 게. 그래갖고 그거 이의 신청해서 모두 정답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본인은 맞았어요. 왜냐면 그분은 좀 열심히 하셔갖고 91점인가? 92점 맞으셨었는데 시험 보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 하나 해주시더라고요. 요거 이상하다고 문제가. 그래갖고 이의 신청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 그래서 일단 해보라고. 왜냐면 본인은 답은 맞았대요. 왜냐면 그거 아니어도 내용만 보고도 우리가 분개할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답은 맞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냥 해보시라고. 왜냐면 또 다른 사람 구제해 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그냥 넘어가면 모두 정답 안 돼요. 모두 정답이어도 이의 신청을 걸어야 모두 정답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그냥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두 정답 잡은 거 하나 있어요. 그냥 넘어갔으면 그냥 넘어가는 건데 저는 한 명 구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어갖고 예. 한 명이 69점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그래갖고 봤는데 제가 확실히 아는 문제였어요. 10년 전에 모두 정답 났었던 거.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몇 회 몇 번까지 문제까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갖고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연락 왔더라고요. 어디에서 일하냐? 그 주안에서 일한다. 그래서 자기네가 실수한 거다. 뭔 실수예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지. 그래갖고 자기네가 연락 와갖고 이거 그 뭐냐 모두 정답 처리할 거라고. 그래서 72점으로 붙었잖아요. 그래서 될 놈은 된다. 안 될 놈은 뭐래도 안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확실히 아닌 걸 제가 아는 게 나와갖고 근데 거의 없어요. 모두 정답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품 팔았죠? 매출의 과세 제1역. 그 다음에 대변에 무슨 매출이요? 제품 매출 얼마냐면 700.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70. 그 다음에 차변에 계약금으로 받은 100만 원이 있었대요. 먼저 받았다. 뭐요? 선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배서 나오면 뭐라 그랬죠? 받으럼. 그래서 받으럼 670. 어디요? 아임전자. 우리 조심하셔야 되는 게 거기 밑에 현금 100만 원 있잖아요. 현금 처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뭘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선수금 먼저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문 안 보고 밑에 보다 보면 왜 현금이지? 그래서 현금 쓰면 딴 분들이 또 이야기하세요. 그 선수금이라고. 그래서 위아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밑에는 주로 언제 보시냐면 위에 금액이 안 써 있을 때 그때 밑에 보시면 되고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지문에 있는 걸로 처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월 12일은 1600cc에다가 밑줄 치세요. 몇 cc요? 1600cc. 그래서 매입에 불공 나간다. 역. 차변에 차량 운반구 2200. 그 다음에 대변에 계약금으로 줬죠. 선급금 2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줬어요? 보통 예금에서 줬습니다. 얼마 드렸죠? 2000.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다 CC도 잘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3월 5일 야오밍사. 그래서 야오밍사의 제품 5,000개를 개당 100위안에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수출. 그래서 직수출 나오면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직수출은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 그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환가일 기준. 그다음에 기준 환율하고 무슨 환율이요? 재정 환율로 되어 있다. 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보시면 5,000개 곱하기 몇 위안이요? 100위안 곱하기 몇 월 며칠 날 선적했죠? 3월 5일. 그래서 171원. 그래서 5,000개 곱하기 100 곱하기 171 하면은 8,55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 야오밍 대변의 제품 매출 8,550. 그 다음에 지금 받아요? 나중에 받아요? 나중에 받죠. 그러면 외상 뭐요? 매출과. 그리고 이제 이 질문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3월 30일 날 받기로 했는데요. 그건 3월 30날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죠? 우리는 지금 몇 월 며칠 것만 하는 거예요? 3월 5일 것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월 27일 별표 3개. 과거에 많이 내던 유형이에요. 최근에는 좀 덜 냈었는데 그래서 보시면 답 먼저 적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매입의 수입, 그 다음에 우리 수입 나오면 거래처는 어디요? 세관. 요거는 입력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부가세만 무슨 처리요? 회계 처리.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입 수입에 그 다음에 인천세관역 차변에 저기 통관수수료라고 있죠? 이거 원재료예요. 원재료가 아니고 잠시만요. 직원들의 외근에 사용하기 위해 가능한 승합차. 죄송합니다. 승합차니까 차량 운반구 30.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40. 그 다음에 함께해서 총 70만 원을 무슨 예금으로 냈대요? 보통 예금 얼마요? 70. 설명은 드릴 거예요.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요거 수입.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요. 또 하나는 매입 시에 무슨 비용이요? 부대 비용은 무슨 처리한다? 원가 처리.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40이라고 적었나요,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금 얼마예요? 400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어요. 430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400을 40으로 봤네요. 그리고 요거까지 하고 그냥 잠깐 쉴게요. 그 5번까지 풀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 400만 원은 이해되죠. 우리 수입할 때 세금이니까. 근데 거기 보시면 30만 원은 부대 비용이잖아요. 통관 수수료가. 그래서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 이게 과거에 많이 냈었던 유형이에요. 한 40회 전후. 지금 우리는 100회가 넘었잖아요. 그럼 거의
1년에 5번 본다라고 쳐도 10년이 더 된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알았어야 되는데 최근엔 좀 안 내다가 이렇게 낸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입력도 3월 27일 날 매입의 수입 승합차. 그 다음에 여기는 4천에 얼마예요? 400. 그 다음에 인천 세관.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부가세는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에다 차량, 운반구. 아까 얼마였어요? 30. 무슨 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위아래가 틀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세금 관련된 것만 들어가야 되고 밑에는 붕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가 다른 경우들 종종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그 감가상각 누계액 관련된 거. 그것도 위아래가 어떻죠? 다르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어저께 잠깐 해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보시면 7월 31일 매입의 과세의 남해식당의 부 차변에 경영 800번대 복리후생비 145만 5천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죠? 14만 5,500원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시면 현금 얼마예요? 160만 500원. 쉼표 되셨죠? 그 다음에 보시면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7월 며칠이요? 31일 매입과세의 야근 식대 그 다음에 145만 5천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남해 전자는 붕괴는 혼합잡고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 후생비 800번대 그 다음에 대변에 뭐요? 현금 그 다음에 어저께 요거 잠깐 했었었죠? 여기 누르시고 여기 위에 무슨 짓게요? 간편 짓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거꾸로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문제가 나와서 96회 때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예정신고 누락하는 거, 입력하는 거. 이게 대부분 보면은 연타로 붙일 때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그래서 예정 누락분 하시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2022년 몇 월이요? 10월. 그 시작하는 월을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기라고 나오면 그때는 4월로 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요거 몇 기 관련된 거죠? 2기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여기 위에 뭐라고 나오세요? 누락.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5시 5분에 그 뒤에 거 나머지 쭉 하고 마무리 할 겁니다.